제가 지금 무슨 자리를 이미 저는 감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김태훈, 전영진을 봤지만 수많은 학생을 도운 사람 중에 송영길 나는 그래도 행운이 있어서 연대 총학생회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5번이나 했고 인천시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으니 이 죽어간 우리 여경들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냐. 더 이상 뭘 바라는 욕심이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정치적인 욕심은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도 올려주셨고 당대표도 올려주셨고 근데 수사 국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풍기는데 서울하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또 목에 테러까지 당해서 생명까지 위협을 당했는데 저도 망신 테러 받아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의 방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은 저도 감옥에 있으면서 반면교사로 제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당대표고 내가 잘 나갈 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의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내가 소극적으로 저에게 호소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저 스스로의 반성을 반면교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혜원 비대위원장이 되시니까 이제 없는 동안 사실 좀 당을 이끈 측면도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 소감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서서. 개고생하셨지.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송 대표님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당은 결국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만든 당이었고요. 아마 저도 송 대표님께서 구속되지 않았으면 여기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창당이 되었고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송 대표님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게 소나무당이 지원을 할 거고요. 소나무당이 지금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제가 다 안고 해결하면서 소리 없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이 불편함 없이 정치 활동을 소신껏 하실 수 있게 저희는 도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비대위원들 중에 아주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꿈에도 원래부터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소나무당 총선이 사실은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대표님을 비롯해서 출마가 있어서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 대한 계획들이 서지 않더라도 다시 정치적 기반을 여기서 다지겠다라고 읽혀져서 네. 두 분은 지금 다 다음 선출직은 좀 이르다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사실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건 그럼 계속 여기서 어떤 선거든 바라보고 표를 잡겠다는 뜻이냐 그렇게 읽어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서 송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공선하셨고 2차 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여기서 광주시장에 나가시거나 그런 일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나무 당원으로서 남아서 그 소나무당을 돕는 일에 온갖 굳은 일을 제가 다 비대위원들 그리고 같이 나오셨던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 또 그 밖에 여기 계신 이 많은 시당위원들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선도 준비할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의 기반이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 못해서 여러분들께 어필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이제는 송 대표님만 나오시면 송 대표님과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 소나무당을 더 건강한 소나무를 만들 수 있게끔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서서 이제 송 대표님 나오신 출소와 동시에 함께 또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보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선거 활동이나 뭐 지선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저희가 이미 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훨씬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역동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고 소나무당의 미래를 지켜보시면서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계시니까 한마디만 더 첨부하자면 오늘이 이제 어제가 22대 국회가 시작됐고 오늘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 지원 등 말씀을 주셨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걸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송영길 개인에 대해 변론해달라 이런 거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1항 2항 3항은 그렇게 검수완박이라고 떠들었던 조항 아닙니까? 보수 언론이 얼마나 공격했어요. 검수완박했다고. 근데 저도 반성이 되는 게 제가 구속돼서 감옥에서 검찰청법 4조 1, 2, 3항을 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검수완박이라고 소문만 냈느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하나 없다고 등이라는 말자를 넣었고 수사 개시한 검사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공소 제기 및 유지라는 말을 또 안 집어넣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하게 만들고 공소 제기만 할 수 없다고 실제로 지금 저를 수사한 검사들이 다 법정에 나와서 공소 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뻔뻔하게 말하냐면 공소 제기는 우리 부장이 했고 자기는 공소 제기 안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다 한 몸이 돼서 나를 그렇게 수사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서 공소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부나 형사로 넘기지 않고 이게 무슨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립입니까? 이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 국민과 지지자들한테는 검수완박이라고 떠들었단 말인가? 이런 무능한 민주당의 모습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무더기 같은 법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소문난 잔치를 했던 거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저를 비롯해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번에 조국 무슨 또 검찰 수사권 한다 그러지만 아마추어처럼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제가 감옥에 갇혀보니까 피부로 제가 이 검찰청법 뭘 개정해야 될지 제가 왜 검찰 범죄 정권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청법 4조 1항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가 만든 입법권을 껍데기로 만든 위임 입법 한계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로서 대법원에 위헌법령 심사 청구하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에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4조 2항에 수사 개시한 검사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는 당시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로 그때 이 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그래서 왜 이 지금 소위 장시호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철 그 검사가 내 사건을 처음에 수사를 개시를 했는데 이 반부패 수사 이부가 김건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 수사를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행해 주신 분들 함께 이동을 좀 해주시게 기념사진은 민족민주열산대역 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들렸다가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구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비. 싸드노.
고맙습니다. 네.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침에 볼 차고 말이야. 응? 부랴부랴 왔습니다. 뜨거운 남산 지금부터 대촌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을 추모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배단을 대표하여 김준영 교장 선생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석 학생께서 분향을 하겠습니다. 대천 초등학교는 대천동에 있잖아요.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하여 경례와 능력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대통령.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년 선배님 뭐 저도 잘 아는 분이고 5.18 할 때 핵심 역할을 하셨다가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죠? 2022년 내일 제가 정동년 그 사모님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5월 어머니의 노래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嗯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겠구만. 다음으로 사무실 맡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시고 음. 1982년 5월 21일 날 지원동 돌산 밑에서 저 옆에서 총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원동 총장이 현장 직사를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19년 2월 23일 날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 이제 임종도 못 가고 이제 돌아가셨고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5.18의 어떤 그 부상자 가족들이랑 당사자도 문제지만 그 부상자 가족들의 그 휴증이 지금 현실까지도 오고 있고 그 부상자들이 지금도 그 통증으로 인하여 마약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지금 현실적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 5.18 정신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위압되는 5.18 때 왔지만은 언급도 안 했어요. 언급도 안 했고 그 헌법 전문 수록도 제대로 된 헌법 전문 수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헌법 수록 전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로 진정으로 광주 시민들한테 그 진정성 있는 사과에 어떤 헌법 전문 수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나무당 사무총장 강성용 씨의 부친 강성원 님이 그때 5.18 당시에 이 목 뒤를 그 개헌군 총탄이 관통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다행히 목에 좀 중심부로는 바로 현장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좀 밖에 부분을 관통해가지고 계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바로 옆에 아버지 옆에서 총 맞은 걸 봤던 강성용 총장의 트라우마는 뭐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본인도 5.18 때 총을 들고 시민군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 지금 소나무당 사무총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옥에서 5.18 기념식 44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3번 계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준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일이다. 어떤 총리를 보내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그건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삼촌 볼초하듯이 그냥 영혼이 없는 기념사에 그 뭐 시낭송이나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 비교하면 너무 감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5.18 기념식은 정말 내내 눈물이 흘릴 정도로 공감이 됐는데 여기는 그냥 의무 방어전 하듯이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이 참석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게 대통령 따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발전인데 진정으로 이제 헌법 전문에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1운동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5.18 아마 그러면 또 이제 막 6월 항쟁도 넣자 5.18도 동마도 넣자 많이 넣을 겁니다. 그거를 다 넣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우선순위로 온다면 5.18이 가장 큰 모두가 공감하는 줄기를 밟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만을 개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장애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 어른인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 많은 국회 의결 동의한 국민 투표를 한다는 게 너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다른 것과 합의가 돼야 될 텐데 아무튼 그 전이라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대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념사에 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결국 또 공약 공수표로 넘어가려는 라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과 이 정부가 5.18 정신 헌법 수록이라는 것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했고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공. 예, 이메요. 예, 윤상 열사도 있고, 백남기 열사도 있고, 저거 삼일비라 해갈까? 준태도 서울 가는 거야? 아니, 오후에 알바 일단. 알바 해야 돼. 알바 해야 돼. 알바 천국이지? 알바 천국. 알바 안 하면 그 제주도 끌려가잖아. 와, 또 상당히 가파르네. 아, 송 대표님이 축구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길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아침에 축구를 했어요. 1시간을 했더니 관련돼갖고 이런 길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 아주- 같은 사람이 씩씩대고. 아주 녹초가 되었네. 송 대표님 아주 체력이 좋구만. 올력 있게 머릿속에 주면 아주 궁금합니다. 송 대표님 아주 체력이 짱이네. 아이고 힘들어라. 뭐요? 아, 요리 올라왔구나. 아. 장생이들, 담양이들 한평이든 광주 편입이 돼야 돼. 그래야 모든 개발 땅이나 모든 것을 확보할 수가 있어. 아니 성공 살이 많이 빠지셨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야 돼. 위원장님도 앞으로 가시고. 아,
이십가? 네. 다 모이셨나요? 이쪽 오시죠. 민족민주 열사묘역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대표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그 화환을 왼쪽으로만 좀 옮겨주시면 대표님께서 같이 들어주세요. 겁나 무거운가? 네, 가운데 이렇게. 민주 열사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음악에 맞춰서 목사님들 앞에서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인물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안되었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재창이 끝났고요. 대표님께서 오래간만에 이 민족민주 열사묘역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열사님들 앞에서 잠깐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라마르세유 이 프랑스 국가를 그 가사를 음미하면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민중들의 분노의 함성 이 그대로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앙시앙 레짐을 타파하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이 프랑스 국민들의 열정이 녹아있는 노래입니다.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볼 때도 그런데 이 노래는 백기환 선생님께서 쓴 내빈날이 시 가사를 따가지고 김종률 선배가 곡을 만들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는데 그 김종률 선배가 저희 둘째 형 그 김태훈 아까 돌아가신 분과 광주 일고 동기입니다. 지금은 세종시에 계신데 저하고도 잘 이 부두에 아시다시피 이 곡이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그 선배의 노동약을 같이 했던 그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 가사 속에 5월 연령들의 열정과 애국심과 그 피가 녹아있는 가사로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통역해서 홍콩에서도 부르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 라마르세유처럼 그런 곡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영령들의 노고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된 것은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나요? 그것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했습니까? 못됐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셀프법 뭐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킨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싸운 호국 영령,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순국 선열,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 싸웠던 게 다 같은 유공자로서 차별 없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말하시기 전에 민주유공자법의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이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3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산 침략과 맞서 싸웠던 호국 영령을 잘 모시고 일제와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싸웠던 우리 순국 선열을 잘 모시고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이 민주열사 이 3기둥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걸 자연스럽게 주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본인을 지원단장이었고 송 대표님께서 돈봉투 이름하여 돈봉투 사건의 수사를 받을 때에 그래서 변론을 맡았던 김아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당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주당과 소나무당은 두 개가 아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당은 우리 민주당의 핵심 코어라고 정신적 그런 가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적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수사를 오래 받고 또 경험하지 물론 아주 젊었을 때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16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어 몸이 되어 계시면서 생각이 자기 사건에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한계라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께서 출소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 변호인들 그리고 또 지지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맡겨두시고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하고 있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주제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시는